저희 수사는 철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마무리돼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자들 피해 회복과 이제 추가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푸른나무 복지재단 이쪽까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일단 병원비나 이런 경제적인 지원금 한 360만 원 정도를 피해자 어머니께 지급을 해가지고 지급을 한 상태고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적십자라든가 초록우산, 중구청 등과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구청 복지센터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으로 1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경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찰에서는 저희 관내에 한 40여 명 정도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각국 학교에. 과거에 폭력 전력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도 이제 좀 우려가 되는 학생들 지금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학생 담당 교사와 우리 경찰의 내부적으로 SPO라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저희 중부서에도 4명의 담당 경찰관이 있는데, 그 경찰관들하고 학교 학생 담당하고 한 라인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라인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경찰관들 지구대라든가 지역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지금 순찰을 지금 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인천지방경찰청하고 어떤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해서 조만간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경찰 측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대면 이런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격이나 또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 학부모님들의 학교폭력 예방 이런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도 마음 아프고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이 지역별로 관련 내용들을 좀 세분화하고 또 지역별로 발생한 학교폭력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 부장님이라든가 또는 책임교사 또 경찰과 함께 이 사안을 좀 공유하면서 서로 지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인천 시내 경찰청과 또 구별 경찰서와 경합협의체라는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SPO와 또 학교폭력 전담교사, 책임교사가 함께 모여서 학교별로 어려운 점을 다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협의체를 10개의 경찰서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이런 토론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을 실시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이제 지금 연관돼서 있고요. 또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전같이 그냥 대집단 규모로 한 방에 모여서 이런 그 강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학급별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생이 학급에서 스스로 학급 자체적으로 예방 교육을 펼칠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의 이런 예방 교육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걷자라든가 같이 이제 우리 반 이런 거 하고, 또 저희가 우리는 SNS 상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도움만 쓰기, 친구 간에 이제 학교폭력 없는 도움만 쓰기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이제 올려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해서 봉사활동도 부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이렇게 실시를 해서 학생들의 이렇게 이제 참여 중심의 이런 활동 중심의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겪으면서 저희도 이제 느끼는 것은 어제도 이제 그 지역 학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영종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듣고 내년도에는 그 영종 지역 학교에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영종 지역에 많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그러한 다양한 교육을 좀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그런 예방 교육을 또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발생된 학교폭력 내용은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근거에서 이 사안이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고, 따라서 12월 22일 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그 관련 학생들에 대한 피해 학생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것은 학교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해 학생의 빠른 회복과 지원을 위해서 그 조치가 결정이 되면 저희도 지금 학교 안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바로 치료비를 이제 지원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에서 안전공제에다가 신청을 하면 안전공제에서 바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안전공제에서 가해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단계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저희가 경찰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도 경찰청과 이제 구별 경찰서와 협조를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어제 나왔던 어떤 지역의 그런 학생과 이런 어떤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의 이제 교육을 이제 많이 요청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 연수라든가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계가 좀 힘든 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20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 영상으로를 이제 좀 시청하면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이제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적인 연수보다 이 학부모 연수할 때도 보면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연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예방하고자 이제 그런 영상도 올해 제작을 해서 내년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이제 3월에 그 학교별로 학부모 총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좀 학부모님들의 연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저희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많았던 게 중에 하나가 이 영종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들어보니까 저희도 공감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시설이 없는 것도 저희도 이제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청소년 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협력관이 있기 때문에 시청과 이제 구청과 좀 협의를 해서 관련 내용을 이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추진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영종 지역에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다 시내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러한 센터를 영종 지역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국장님이 이제 오늘도 아침에 협의를 드렸는데요. 그런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를 이쪽에 한번 구축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내년에 결정이 되면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그러한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그 지역 유관기관과 상담과 이런 그 전문 2차, 3차 연계기관과 협업하고 있는 이런 기관과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영종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도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종 지역에는 없고 이래서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이제 모색해 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과의 이제 그 소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앞으로 내년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지금 학생의 빠른 교육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부모님들은 진짜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공개를 많이 나누고 있고 저 또한 빠른 기회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좀 몇 가지 사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영종도는 한 3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몇만 명 초반대였다가 지금 현재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만 사실 뭐 저희끼리는 그러거든요. 예, 한 달이 건너면 옆집 아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여기서는 이런 폭력 행위가 없을 거다라고 당당하게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같이 공을 차는 친구가 옆집의 조카하고 아들이고 이런 관계였었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사실 도시화, 도서상가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무늬만 도시화했지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안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조금 경찰과의 관계, 교육청에서 하는 뭐 센터라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이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장선생님과 논의를 해서 좀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적극적인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어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나서 저희도 알았을 정도로 지금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께서는 매뉴얼들을 정말 잘 진행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학생들의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정보 보호 등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감추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좀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뭐냐면 현재 용종고에 근무하는 약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부분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야 니네 학교 왜 그래? 야 니네 학교 뭐 꼴통들만 가는 곳이지? 야 한 번은 사고 칠 줄 알았어. 야 공부 못하면 니네 학교 가는 거야 라는 이런 등등의 많은 이게 좀 내가 용종고를 괜히 보냈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할, 학부모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이 지역사회에서 좀 가시거리로 전락돼버린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좀 부재인도 그러고 좀 홍보 자료나 이런 걸 나갈 때 이렇게 좀 이제 가시거리가 아니라 이제 뭐 정말 근거에 둔 조금 이 사안은 사실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무분별하게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좀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학생들 또한 좀 자괴감에 든다고 할까 옆에 있는 공항고 학생이 같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 니네 학교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같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글이나 나갈 때 이런 게 2차 피해 또 그 당사자도 당사자님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빠른 얘 또한 내 옆에서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뇌사 상태 아닌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의 아픈 동상이 있다는 건 얘들도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런 2차, 3차 정신적 피해가 오지 않게 그런 좀 글도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가 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시화만 진행됐지 그 과정에 조금 필요한 수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저희도 경영정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교육 당국으로부터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미스러움이 생겨서 또 부모님 입장에서 좀 안타깝고 또 어른의 입장에서 좀 조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당국 우리 경찰 당국에서 어떤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여기 학생들이 동요되지 않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배진영 의원님께서도 또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안과 또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에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마련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지역 주민의 아이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모험적이고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각오를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교육청 했는데 우리 전광용 국장님하고 조일육 장학사님, 이상근 장학과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저희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면 보호받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언론에 노출이 되더라도 꼭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간다고 가면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거의 속기고 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되고 피해자가 지금 안고 있는 경제적이나 이런 것은 물론 보험도 있고 다 있지만 1차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가슴이 아프지만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은만큼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무시하고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교사의 권익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면 진흙탕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예방교육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각 시도의 학교에서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급에 맡겨야 될지 교장선생한테 맡겨야 될지 교육청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요. 배준영 의원님 말씀이 끝나면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 상호간에 자유롭게 대화를 좀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자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막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 심정이겠지만 참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런 반성을 하는 가운데서도 모인 이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이거를 치유해 나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토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한 번 모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교육청도 있고 경찰에서도 나오시고 시의회에서도 나오시고 학부모 또 교장 선생님 다 나와 계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됐으니까 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라인을 오늘부로 좀 구축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이제 서로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 관리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국감을 할 때 제주도 교육청을 했는데 거기 학생들이 그 도박을 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알고 보니까 거기 조례가 없더라고요. 시에서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챙겨봐야 되겠고, 저도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힘드실 거예요. 학생들 관리를.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겹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지금은 등교 수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학년 말이다 보니까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서요. 네. 이번 주는 수행평가하고 다음 주는 이제 1, 2학년이 3학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오전에는 1학년, 오후에는 2학년이 나와서 수행평가와 다음 주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또 등교 수업이 중지가 돼서요. 준비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와갖고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절반 정도는 물론 뭐 이런 인터넷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만 절반 정도는 방치된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 방치된 상태에서 우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 폭력을 막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 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제 저희가 영종경찰서가 생깁니다. 근데 인선하는데 사람들을 모으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저도 해관위를 통해서 경찰에 얘기를 해서 좀 경찰서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보안, 위기, 위험 사각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사고가 CCTV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영종 전역에 CCTV가 좀 부족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이 젊은 혈기 어떤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기타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좀 많이 만들어 갖고 학생들에게 좀 좋은 생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간 것 중에 그 어머니가 쓰신 것 중에 병원이 응급실에 좀 늦게 가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로 좀 말씀하시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해 학생들이 처음에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해갖고 늘어난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 응급실이 딸린 종합병원을 만드는 문제도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장을 뵙고 그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 해갖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지금 보니까 그 피해 학생이 그렇게 생활 형편이 여의치가 않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36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어디죠? 푸른나무 재단에서 그냥 기부금 형태로 들어온 겁니까? 그리고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있는 해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제회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 네. 쉽지 않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네. 있는데 네. 이렇게 분명히 이런 데 있을 때 네. 치료비 좀 하고 예. 상대는 이제 가해자한테 부상 청구해서 네, 부산권 정부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병원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큰 어려운 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하셔도 네, 네. 사건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경찰에서 오셨을 때 봤는데 이 가해 학생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불쌍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우리가 순화 교육을 시킬 뭐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불행한 학생들인데 이게 적절하게 뭐 교화됐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 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처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부족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학교 지금 입장이 아이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네, 가피해 관련 학생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의 누나와 형도 같은 학교에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되어서 아이들도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담임 선생님, 그 형제 자매의 담임 선생님과 학년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 아이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전문 상담 선생님도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연하게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그거를 지금 논의를 지금 아침에도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 중이어서 따로 뭐 불러다가 상담을 한다는 게 조금 불가능하고 그냥 담임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학년 그 피해 관련 학생의 반 아이들도 지금 이제
사실은 1학년 전체 아이들이 지금 14반까지 있는데 가피해가 좀 관련이 전부 다 1학년 다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도 같이 놀고 했던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완전히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어느 것이 이제 가해고 피해고 정확하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얘가 진짜 전적으로 100% 피해고 가해고 이런 거를 논의를 결정을 할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이 학생은 가해자다, 이 학생은 피해자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이들한테도 예를 들어 뭐 지금 단톡방이라든가 네. 카페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글을 이렇게 막 무작위 혹시 퍼나르는 어떤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사이버 뭐 폭력이라든가 그런 사이버 교육을 이제 시키고 이제 잘 애들의 마음을 애들이 이제 1, 2, 3교시 오전 수업하고 가고 오후 수업하고 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조정의 시간에 그렇게 그냥 우리는 지금 그 피해 관련 학생이 아픈 친구가 빨리 일어나는 것을 빨리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자 이런 정도의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면 바로 또 원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지금 집단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스럽게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웃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행정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렇게 충실한 사안 조사를 해서 올려보내는 것도 그건 우선 제일 목적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1학년, 2학년 아이들에 같이 연관이 돼 있는 1학년 아이들은 가피해지만 2학년 아이들은 또 관련 학생들의 또 언니나 누나나 형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같이 지금 어우러져 있어서 얘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도 아까 지금 상담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어루만질까요? 마음을. 그리고 지금 또 다음 주부터는 시험 끝나고 바로 원격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분명히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이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켜요.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신문으로는 나가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킵니다. 애들한테 담임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고 아이가 숨을 안 쉴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것도 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또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혹시 이 아이들이 관련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까? 온라인 클래스에서 했을까? 그런 걸 살펴봤는데 이 아이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어 인지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교육으로 다 되는데 이것이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교육에 대해서 저 정말 이거 체험 중심으로 정말 잘 진행이 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다시 한번 더 새기고요. 지금 1, 2학년 그 피해 학교폭력 이 사안에서 향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치유와 우리 아이들의 치유와 학부모님들도 문제지만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학부모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온라인 기간이라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그다음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번 이제 어떻게 앞으로 우리 학교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데서 잘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다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어떤 작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그런 공유의 장을 한번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전 국민이 어떤 그런 공분할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지만 교장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가해자의 아이들도 교장실에 들락대던 아이들입니다. 와서 사진을 보고 내 사진이 잘못됐다고 다시 이 사진을 다시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초콜릿을 담배 피우는데 와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초콜릿을 주세요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사이에 발생을 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걔네들이 그 두 아이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물론 그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겠죠.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뉘우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해 학생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가해 학생들은 이제 교감 선생님이 네. 조종례 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저희 교장실에 이제 조금 약간 막말로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들락날락 했는데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 전체가 이제 이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제 네. 스스로 치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청에서도 뭐 그런 어떤 유사 사례에서 이런 지침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좀 나눠서 이제 분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에 관련된 얘기를 좀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봉합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물론 뭐 통학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거를 좀 조정해 주시기도 하는지 어떤 조정? 그러니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이 계속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게 이제 생기니까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네. 하면 보통 네. 가해 피해 그 정도에 따라서 네. 조치 사항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전화가 붙이고 있거든요. 인간들거나 네. 전화가 붙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데 교내에서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조치를 하는데 이것과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학교 폭력보다 굉장히 또 심하고 사건이죠. 특별한 적이라 벌써 이제 가해 학생 둘은 들어가서 구속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교장한테 보통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피해 가해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학생 관련 학생들이라든지 그 교직원 학부모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의논하셔가지고 상담이나 이런 걸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유센터에 전문 상담을 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은 이제 나누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또 제도적으로 또 풀어나가야 될 문제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교 전체가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아까 뭐 심리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말씀하셨지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영종고등학교가 그런 낙인 효과를 앞으로 계속 방해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배려를 서로 하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생활은 생활대로 하면서 그렇지만은 마음 한가운데 또 아이들이 부모들이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이런 어려운 공황 상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경찰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에 대한 이런 인지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정말 잘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을 이제 경찰에서 이제 관리하셔서 찾아가는 건 경찰에서는 잘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좀 약간 연계돼야 될 것 같거든요. 연계돼 갖고 이게 무슨 그 학생들을 또 거기에 뭐 한 군데 몰아갖고 뭘 해갖고 이렇게 더 뭐랄까 더 그거를 감정을 자극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서로 경찰 간에도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제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인천지방경찰청하고 네. 시교육청하고
연계 체제가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이제 네. 전남 이제 경찰관이 배치돼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영종고등학교하고 네.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제 또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연계해서 네. 이렇게 긴밀하게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 40여 명 관리대상 말씀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예, 예. 왜냐면 우리가 여기 모인 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벽까지 성사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저희는 정말 뭐랄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조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윤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종이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고등학교들도 있고 환경도 좋고 나름대로 이 교육부라는 이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저는 뭐 이런 사고 한 가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센 그 예방 주사를 맞았다. 우리 좀 너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이걸 좀 서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제도적이거나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제가 나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여러분들 모이셨지만은 이게 우리가 해결도 하지만은 또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한번 더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겠느냐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뭐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극복하는 과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여기 서로 모였는데 혹시 뭐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뭐 교육청, 경찰, 시의회 그런 분들 계신데 서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셔도 될지 이거 끝난 것 같고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다 좋아도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폭력은 절대 안 돼요. 폭력은 절대 안 되고 폭력에 대한 것을 그냥 이것저것 정을 두고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원 내용을 보면 전화를 걸어서 체육관에 문이 닫힌 상태로 그냥 집합해서 거기서 애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보면 이걸 그냥 봐주면 그냥 내버려두면 물론 우리 경찰서에서 잘 조사해서 법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지만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폭력을 행했음에서도 그냥 잘 좋게 마무리된다. 바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폭력은 안 된다. 폭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그걸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답은 나머지 두 번째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저도요. 근데 선생님, 네. 근데 학생이 일단 체육관은 자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학교는 안전지대고 네. 그럼 체육관에 불렀을 때 약간 위협을 느꼈을 거잖아요. 그죠? 네. 학생이 네. 그런 위협을 느꼈으면은 SOS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매뉴얼이나 창구가 열려졌으면은 진에 그러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내가 위협을 느꼈을 때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학교, 경찰, 부모 많이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빨리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영종고는 특성이 뭐냐면 공항중학교, 영종중학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최초에 모일 때는 갈등이 있어요. 처음에 다 다른 학교 출신들이 모였을 때는 네. 일단 초창기에는 그러한 쟤는 우리 학교 아니고 저쪽 출신이라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 두 학생들은 둘 다 입학해서 현재 재학 중인가요? 네. 중간에 전화 오거나 네, 그런 전화 거 안 없었고요. 했어요. 네. 네, 네. 경찰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건 꼭 좀 추진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종경찰서가 네. 저희도 지난번에 의왕리 교통사고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그 의왕리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영종권이 지금 실현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다시피 네. 학교 숫자도 영종 소요보다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인구도 내륙보다는 많고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경찰서가 없다 보니까 그 거리적인 지역적인 한계에 딱 부딪히다 보니까 아까도 이 학생 후속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종경찰서가 신설이 돼서 여기는 일반 내륙하고 같은 기준으로 경찰서를 만들면 안 되고 어떤 도서지역이라는 또 공항이 있으니까 그 특수성 가면서 신속히 경찰서가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 특성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항의 종사자들입니다. 공항 종사자들이고 여기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줄 근무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부모들이 스케줄 근무로 해서 주조자의 휴 등등에 갔을 때 그 시간에 일반적인 이렇게 낮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저녁에 애들을 케어하는 그 정도를 항상 상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탈선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체크가 도저히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친구들이 오늘 문제 들어서 거기서 한잔 먹자 등등의 그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눈에 띄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경찰의 영종경찰서 신설에 좀 시급한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도 좀 의원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센터가 상담 센터만 할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되는 이런 센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영종도는 이미 그 특성은 아마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스케줄 근무가 대부분이다. 그 말씀이 가네요. 하여튼 스케줄 근무를 하니까 아이들이랑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시간도 좀 적고 네네. 그러니까 그 약간 이야기하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고 상처를 받는지 네. 아니면 사고를 치는지에 대한 케어가 좀 사실은 다른 도시의 특성보다는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 영종 경찰서는 확정이 됐는데 지금 경찰청 본청은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배준영 의원께서 그 경찰청 본청하고 좀 협의를 들어갔는데 지금 경찰청이 하는 얘기들은 최대 행정 절차나 예산이나 인력 수 계획을 해서 타이트하게 짜놓은 게 2025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배준영 의원께서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땡길 수 있으면 당겨보자 이렇게 돼서 경찰청 본청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경찰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력들을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인원 수급 문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도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경찰서 방검차가 한번 수찰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은 조심해야지 네. 라고 생각이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 학생 시절이지만 조심이 됩니다. 근데 영종도는 순찰하는 차를 저녁에 보기가 사실 좀 많이 안 보입니다. 대로변에서 뭐 좀 다니는 차는 보이지 구석구석으로 다니는 차는 안 네, 보여요. 네,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좀 시급한 게 굳이 그러면 경찰서가 생기지 않더라도 네. 파출소를 그러니까 이게 지구대를 한 2개 정도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김물근 계장님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보니까 이게 중부서가 내륙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니까 좀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인구 비율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제 2배를 넘어버렸거든요. 중부 내륙에.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안심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시스템을 늘려주시면 하는 거거든요. 그 의원님,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3교대에 따른 그 케어의 문제도 있지만요. 여기가 직장 때문에 여기서 아니면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우리가 아직까지 두텁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그 교육적인 거나 문화적인 활동을 하시면 아이들의 정서에 좀 더 이렇게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죠. 코로나가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1학년 학생들이 친구 교체 인식을 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1학년인데 대면을 못했으니까. 제대로 다니지 못한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체육 활동이나 등등을 했다 그러면 네.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도에 백신이 어떻게 나올지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잡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네. 그러면 내년도 교과 활동에도 조금은 요청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이렇게 애들 지금 현재 대학 입시 과정 1학년 때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조금 코로나가 좀 뜸해질 때 만났을 때 좀 살을 좀 부대끼면서 이렇게 친구랑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준다든지 그렇다면 1학년 교과 같은 게 물론 지금은 1학년 1학기 때 시험은 없지만 조금 더 완화해서 좀 애들끼리 좀 친화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사전에 챙겨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네. 이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을 위해서 그 방지하는 글쎄 뭐 교육이 다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커리큘럼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네,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교육은 하죠? 법상으로도 매뉴얼이 또 다 있고요. 어떻게 예방을 뭐 학기 말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방침과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준수를 안 할 시에는 네. 또 학교가 또 이게 무슨 제재를 받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바르게 진행을 하고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그 충실하게 얼마나 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학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폭력이라는 단순히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시키자고 어떤 종이의 문제가 아니라 페이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끼리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솥밥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클럽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알고 어떤 그게 친화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뭐 경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뭐 농구 게임을 학교 스포츠 클럽 하는 일하는 아이들이 뭐 점심 시간이라든가 어떤 돌아가면서 토너먼트로 뭐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네. 그걸 사실 이제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어떤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지금 학교에서도 내년에 원래는 이제 한 학년 등교라고 2학년 등교라고 한다면 원래는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 2학년이 번갈아 가면서 등교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2학년보다 사실은 1학년 아이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학년 등교 시기를 조금 이렇게 등교 조절을 1학년은 3월 집중적으로 3월에 좀 나와서 학교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고등학교에 있을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어떤 아이들과 친해지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학년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가중을 더 가중치를 줘서요. 네.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른바 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은 사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않아갖고 그 시스템도 모르고 그런 거를 적응하기 위한 어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취약한 이 학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또 연락하시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학부모 단체에서도 경찰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같이 풀어나가야 될 일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저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예. 오늘 여기서 그러면은 마칠까요? 네. 예. 네.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